나는 그날 언니의 결혼식장에서 칼을 들고 서 있었다. 피가 흘러내리는 내 손을 보며 모두가 숨을 죽였지만 나는 미소 지었다. 이게 바로 복수야, 오빠. 내가 내 인생을 망친 대가지 그 순간 방 안은 비명과 혼란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였다. 그 칼은 가짜였다. 피는 케첩이었고 내 미소 뒤에는 세상의 모든 거짓말이 숨어 있었다. 언니, 내가 왜 나한테 황당한 가족 소동이라고 불렀는지 알겠어? 이 모든 게 내가 꾸며낸 연극이었으니까. 나는 항상 가족의 막내로 살았다. 서울의 번잡한 아파트 단지에서 엄마, 아빠와 언니 3명 사이에 끼어. 큰언니는 변호사, 둘째는 의사, 셋째는 은행원. 그리고 나? 그냥 귀여운 막내였다. 하지만 그 귀여움 뒤에는 누구도 모르는 상처가 있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그 상처. 내 첫사랑, 아니, 유일한 사랑이었던 민준 오빠. 민준 오빠는 우리 가족의 자랑거리였다. 명문대 출신, 대기업 과장, 그리고 내 약혼자. 우리는 22살에 약혼했다. 엄마 아빠가 직접 중매를 서준 거였다. 너희 둘이 딱이야. 안정적이고 미래가 밝아. 그 말에 나는 웃었다. 정말로 믿었으니까. 민준 오빠의 손을 잡고 미래를 꿈꿨으니까. 하지만 그 꿈은 산산조각 났다. 민준 오빠가 나를 버린 날 우리 집 식탁 위에 편지가 놓여 있었다. 미안해, 지은아. 나 이제 피곤해. 너랑은 안 맞아. 그게 전부였다. 이유. 없었다. 그냥 피곤해. 나중에 알게 된 진실은 더 잔인했다. 오빠는 회사 동료, 우리 가족의 오랜 지인인 혜진 누나와 바람을 피웠다. 혜진 누나. 셋째 언니의 절친. 우리 집에 드나들던 사람. 그 바람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민준 오빠는 혜진 누나의 도움으로 승진했고 나를 버린 대가로 더 큰 자리를 얻었다. 나는 무너졌다. 병원에 실려갔고 약을 먹으며 울었다. 가족들은 나를 위로했다. 그런 놈 잊어. 내가 더 나아. 하지만 그 위로 속에 숨겨진 비밀을 알았을 때 모든 게 변했다. 엄마가 몰래 민준 오빠에게 돈을 보냈다. 지은이가 아직 애기잖아. 용서해주고 다시 만나줄래? 아빠는 혜진 누나의 가족과 거래를 봤다. 이혼 소송 피하려면 조용히 해던 이들은 큰언니는 민준 씨가 유능하니까 다시 데려와 라고 속삭였고 둘째는 지은이 정신이 불안정해. 강제 결혼이라도 시켜야 해. 셋째는 혜진 누나를 감쌌다. 그 누나도 피해자야. 민준이가 유혹한 거지. 가족 전체가 나를 배신했다. 그들은 나의 고통을 무시하고 안정과 이익을 선택했다. 그날부터 내 안에 무언가가 깨어났다. 복수. 하지만 단순한 복수가 아니야. 공정한 대가. 그들이 나에게 한 대로 그들에게 돌려줄 거야. 그리고 그 시작은 가장 황당하고 가장 잔인한 거짓말이었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메이크업을 했다. 붉은 립스틱을 바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오늘부터 나는 배우야의 계획은 간단했다. 민준 오빠의 현재 여자친구, 혜진 누나의 동생인 수진이를 유혹한 척 꾸며내서 가족 소동을 일으키는 거. 수진이는 25살, 패션 디자이너. 민준 오빠와 1년째 사귀고 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소셜미디어. 오빠의 인스타에 올라온 사진들. 그 사진 속에서 나는 웃는 척하며 태그를 달았다. 오랜만이야, 오빠. 수진이 누나 예쁘네. 첫 번째 움직임은 카페였다. 강남의 트렌디한 카페, 수진이가 자주 가는 곳. 나는 우연을 가장해 그녀를 만났다. 아, 지은 씨. 민준 오빠 약혼녀였던 수진이의 눈이 커졌다.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랬지? 이제는 그냥 옛날 사람.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불안해 보였다. 오빠가 가끔 과거 얘기해, 미안해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나도 이제 자유야. 하지만 내 속으로는 웃었다. 자유. 내가 자유로워질 때까지 너희는 지옥을 맛볼 거야. 그날 밤 나는 언니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셋째 언니부터. 언니, 나 오늘 수진이 만났어. 민준 오빠 여친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뭐? 왜?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냥 우연히. 그런데 언니, 나 복수할 것 같아. 뭐? 지은아, 미쳤어. 그만해. 하지만 나는 끊었다. 다음은 둘째 언니? 언니, 민준 오빠가 나버린 거 아직도 화나오. 그녀는 안타까워했다. 치료받아. 정신과 가. 마지막으로 큰언니. 언니, 가족이 나 버렸잖아. 이제 내가 복수할 차례야.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 법적으로 안 돼. 포기해. 그들의 반응이 예상대로였다. 공포와 무시. 이제 본격적인 연극을 시작할 때 나는 수진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누나, 내일 만나서 이야기할까? 민준 오빠에 대해. 그녀는 동의했다. 그 만남에서 나는 폭탄을 던졌다. 누나, 나 민준 오빠 유혹할 거야. 복수로.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나는 눈물을 흘렸다. 연기였다. 오빠가 나 인생 망쳤어. 가족도 배신했어. 그래서 누나한테 미안하지만 오빠를 빼앗을게. 그녀는 울며 도망쳤다. 완벽했다. 다음 날 소문이 퍼졌다. 수진이가 혜진 누나에게, 혜진 누나가 셋째 언니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 전체로. 엄마가 전화했다. 지은아, 무슨 소리야? 수진이 유혹한다고. 나는 소리쳤다. 맞아. 복수야. 아빠는 집에 와 이야기하자. 하지만 나는 가지 않았다. 대신 인스타에 사진을 올렸다. 수진이와 찍은 셀카, 캡션, 새로운 시작. 복수는 달콤해. 이 좋아요가 폭발했다. 가족 채팅방은 난리가 났다. 이게 시작이었다. 황당한 가족 소동의 서막. 하지만 진짜 고통은 이제부터. 나는 알았다. 이 거짓말이 진짜 복수의 불씨가 될 거라는 걸. 가족 모임은 피할 수 없었다. 엄마가 강제 소집했다. 우리 집, 그 익숙한 식탁. 하지만 오늘은 공기가 무거웠다. 큰언니는 노트북을 들고 왔고, 둘째는 약봉지를 챙겼다. 셋째는 혜진 누나와 함께. 혜진 누나의 눈은 붉었다. 민준 오빠는 오지 않았다. 대신 수진이가 문을 두드렸다. 저 이야기 좀 해요. 모두가 나를 노려봤다. 엄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은아,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소리를. 나는 웃었다. 소리. 사실이야, 엄마. 민준 오빠가 나버린 거, 가족이 방관한 거, 이제 내가 되갚아줄게. 아빠가 소리쳤다. 되갚아. 내가 미쳤어? 수진이는 무슨 죄? 수진이가 울었다. 오빠가 지은 씨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왜? 왜냐면 오빠가 나한테 한 짓 때문이야. 약혼 파기, 가족 배신. 혜진 누나, 당신도 알잖아. 오빠랑 바람 피운 거. 혜진 누나가 벌떡 일어났다. 그건 오빠가 먼저. 셋째 언니가 그녀를 말렸다. 지은아, 그만해. 그건 과거야, 과거.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찔렀다. 과거. 내 인생은 아직도 그 과거 속에 갇혀 있어. 분쟁이 터졌다. 큰언니가 법적으로 복수는 불가능해. 소송이라도 걸어봐라고 했고, 둘째가 지은이 약 먹었어? 스트레스야 라고 했다.
나는 소리쳤다. 약. 가족이 약이야. 여러분이 나버린 약, 수진이가 제발. 오빠 사랑해요. 그만해요 라고 애원했다. 나는 그녀를 봤다. 불쌍한 것 하지만 이건 연극. 그녀를 이용해 가족을 무너뜨릴 거야. 모임은 해산됐지만 전쟁은 시작됐다. 민준 오빠가 전화했다. 지은아, 왜 그래? 수진이 울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울어. 나도 울었어, 오빠. 이제 내 차례. 그는 미안해. 다시 만나줄까? 라고 했다. 웃기지도 않았다. 만나. 이번엔 내가 유혹할게. 끊었다. 그 후 가족의 압박이 시작됐다. 엄마가 매일 울며 왔다. 집에 들어와. 용서해. 아빠는 직장 구해. 정신 차려. 언니들은 번갈아 가며 설교. 하지만 나는 움직였다. 수진이와의 두 번째 만남. 이번엔 호텔 로비. 누나, 진짜로 할 거야. 오빠를 만나서 유혹할게요. 그녀는 증거. 보여줄게. 오빠가 당신한테 아직 미련 있어. 그녀가 보여준 메시지. 민준 오빠의 지은이 예뻤어. 후회돼. 그 메시지가 내 복수의 연료였다. 나는 스크린샷을 찍어 가족 채팅에 올렸다. 봐, 오빠 아직 나 사랑해. 난리 났다. 혜진 누나가 거짓말. 조작이야 라고 했지만 증거는 완벽했다. 셋째 언니가 지은아, 이게 뭐야? 라고 물었다. 나는 복수 시작이야. 언니들, 여러분도 관여했잖아. 밤이 깊어지자 내 방에서 울었다. 진짜 눈물. 이 연극이 너무 아팠다. 가족을 사랑했으니까. 하지만 그 사랑이 배신으로 변한 순간 나는 변했다. 다음 단계, 민준 오빠를 직접 만난다. 카페에서. 그는 불안해 보였다. 지은아, 제발. 수진이랑 헤어질 수 없어.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헤어지지 마. 내가 도와줄게. 대신. 나랑 한 번만. 그의 눈이 흔들렸다. 뭐라고? 그날 우리는 키스했다. 아니, 나는 키스했다. 그는 밀어냈지만 너무 늦었다. 나는 사진을 찍었다. 셀카. 그의 입술이 내 뺨에 닿은 사진. 그 사진을 수진이에게 보냈다. 미안. 복수 끝. 그녀는 무너졌다. 언니. 어떻게 언니? 그녀가 나를 언니라고 불렀다. 그 순간 죄책감이 스쳤다. 하지만 나는 무시했다. 이건 공정하다. 가족 소동은 절정으로 치달았다. 수진이가 혜진 누나에게, 혜진이 우리 집에 쳐들어왔다. 지은 씨, 이게 다 당신 탓이야. 엄마가 막아섰다. 혜진아, 진정해. 하지만 싸움은 번졌다. 아빠가 모두 나가 라고 소리쳤고 언니들은 나를 탓했다. 내가 다 망쳤어. 나는 웃었다. 맞아. 내가 망친 거야? 이제 여러분 차례. 하지만 내 안에 균열이 보였다. 이 복수가 정말 공정한가? 민준 오빠의 눈빛, 수진이의 눈물. 그들은 무죄일까? 아니, 그들은 아냐. 하지만 가족은? 그날 밤 나는 꿈을 꿨다. 가족이 나를 버리는 꿈. 깨어나서 나는 결심했다. 더 깊이 파고든다. 다음 타겟, 언니들. 복수는 가족의 뿌리를 흔들어야 했다. 언니들. 그들은 나의 보호자이자 배신자였다. 큰언니, 지은의 로펌에서 파트너. 그녀는 민준 오빠의 승진을 도왔고 나의 소송을 막았다. 가족 이익이 우선이야. 그녀의 말. 둘째 언니, 병원장 딸. 그녀는 내 우울증을 약으로 해결하려 했고 민준 오빠를 변호했다. 남자는 바람 피워도 용서받아. 셋째, 은행원. 혜진 누나의 편. 지은이, 너 과민해. 나는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먼저
큰언니. 그녀의 로펌의 익명 제보. 민준 씨 불륜, 로펌 고객과 관련 증거. 내가 조작한 이메일. 실제로 그녀가 민준 오빠에게 법률 자문을 준 기록을 왜곡한 거. 로펌은 소란스러워졌다. 큰언니가 나에게 왔다. 지은아, 너냐? 이 제보 나는 무죄를 가장했다. 언니, 무슨 소리? 나 로펌도 모르는데, 하지만 그녀의 눈은 의심으로 가득했다. 다음, 둘째 언니. 병원에서. 나는 환자로 위장해 갔다. 언니, 상담 좀. 그녀는 나를 봤다. 지은아. 아직도 나는 울었다. 언니, 민준 오빠 때문에 자살 생각해. 그녀가 안아줬다. 치료하자. 하지만 나는 녹음기를 켰다. 그녀의 말, 민준 씨는 좋은 사람이야. 용서해. 그 녹음을 가족 채팅에. 언니의 진심이. 그녀는 부정했다. 편집됐어. 하지만 신뢰가 깨졌다. 셋째 언니는 가장 쉬웠다. 혜진 누나와의 우정. 나는 혜진 누나에게 접근했다. 누나, 미안해. 수진이 때문에, 그녀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 망쳤어 라고 했지만 나는 민준 오빠가 진짜 범인이라고 속삭였다. 그리고 증거를 줬다. 오빠의 옛 메시지, 혜진 누나와의 불륜 증거. 이걸 셋째 언니한테 보여? 그녀가 숨겼어. 혜진 누나가 도망쳤다. 곧 셋째 언니가 울며 왔다. 지은아, 왜? 혜진이랑 나. 언니들의 균열이 시작됐다. 큰언니는 로펌에서 압박받아 가족 모임을 소집했다. 이 모든 게 지은이 탓이야. 둘째가 치료시켜야 해. 셋째가 가족 끝났어. 나는 가운데 서서 봤다. 끝. 이제 시작이야. 엄마가 울었다. 지은아, 제발. 용서해. 하지만 나는 엄마도 배신했잖아. 돈 보낸 거.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준 오빠는 다시 연락했다. 지은아, 헤어졌어. 수진이랑. 제발 그만. 나는 웃었다. 늦었어, 오빠. 이제 내 가족 차례. 그의 가족. 아빠는 정치인, 엄마는 재벌 딸. 내가 그쪽으로 손을 뻗었다. 소셜미디어 캠페인. 민준 불륜. 익명 계정으로 사진과 이야기를 퍼뜨렸다. 그의 회사에서 조사가 시작됐다. 오빠는 지은아, 살려줘 라고 애원했다. 나는 나도 살려달라고 했어 라고 답했다. 하지만 밤에 나는 떨렸다. 이 복수가 나를 삼키고 있었다. 수진이의 메시지, 언니, 왜? 우리 잘못 없는데, 언니? 그 호칭이 아팠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더 나아갔다. 가족 여행을 제안했다. 제주도. 마지막 기회. 화해하자. 그들은 동의했다. 함정이었다. 제주에 도착하자 나는 그들을 모았다. 해변에서. 여러분, 복수 끝났어. 그들은 안도했다. 하지만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녹화된 영상. 가족의 모든 배신 대화. 이걸 유튜브에 올릴게. 비명소리. 큰언니가 지방해 라고 했지만 나는 이미 올렸어. 거짓말. 하지만 그 공포가 진짜였다. 바람이 불었다. 파도가 세게 쳤다. 아빠가 지은아, 내가 이겼어. 그만 이라고 했다. 나는 울었다. 아빠, 왜 나 버렸어?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승리가 아니었다. 그냥 공허.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수진이가 제주에 왔다. 언니, 제발. 그녀의 눈물. 나는 그녀를 안았다. 미안. 이건 연극이었어. 그녀가 놀랐다. 뭐, 진실을 털어놓을까? 아니. 아직. 이 소동을 더 키워야 했다. 제주 해변에서의 대치가 끝나갈 무렵 민준 오빠가 나타났다. 헬리콥터 소리가 들리더니
그는 달려왔다. 지은아. 그만해.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모양. 가족들이 그를 봤다. 엄마가 민준아라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는 나에게 무릎 꿇었다. 제발. 모든 걸 포기할게. 결혼하자. 그 말에 모두가 얼어붙었다. 수진이가 오빠라고 소리쳤고 혜진 누나가 지게 무슨 라고 했다. 나는 웃었다. 결혼. 이제 와서. 하지만 내 심장은 뛰었다. 이게 진심일까? 아니, 연극.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나는 가족을 둘러봤다. 여러분, 이 결혼식에서 진실을 고백해. 배신을. 그들은 거부했다. 큰언니가 미쳤어. 라고 했고 아빠가 불가능해 이라고 했다. 민준 오빠가 지은아, 내가 할게. 내가 모든 걸. 그는 울었다. 수진이가 무너졌다. 오빠. 나 버려.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다. 우리는 서울로 돌아왔다. 결혼식 준비가 시작됐다. 하지만 이건 함정. 나는 웨딩 플래너를 고용했다. 유명한 사람, 언론이 좋아할 스타일, 초대장에는 특별한 가족 이야기라고 적혔다. 언니들은 반대했지만 엄마가 지은이 원하는 대로 해라고 했다. 그녀의 눈에 죄책감이 보였다. 준비 기간 동안 나는 수진이를 만났다. 누나, 미안해. 오빠는 나랑 할 거야. 그녀는 언니, 왜 나한테 이렇게 해? 난 아무것도 몰랐어. 나는 몰랐어? 혜진 누나 동생이잖아. 그녀가 울었다. 그 언니도. 오빠 바람 때문에 고통받았어. 그 말에 나는 흔들렸다. 혜진 누나의 고통. 그녀도 피해자. 내 복수의 균열이 커졌다. 민준 오빠는 매일 왔다. 지은아, 사랑해. 후회했어. 그의 키스. 진심처럼 느껴졌다. 밤에 우리는 사랑을 나눴다. 그의 품에서 나는 과거를 느꼈다. 오빠, 진짜. 그는 등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아침에 그의 폰에 메시지. 회사 친구, 불륜 스캔들 피했어. 지은이 조심해. 그는 아직도 나를 도구로 봤다. 결혼식 전날 폭풍이 왔다. 셋째 언니가 자살 시도. 지은이 탓이야. 가족 망쳤어. 병원으로 달려간 우리. 그녀의 손을 잡고 나는 울었다. 언니, 미안, 진짜 미안. 이 소동이 너무 멀리 갔다. 그녀가 깨어났다. 지은아. 왜, 나는 복수. 였어. 그녀가 가라. 하지만 그만해. 우리 다 아파. 그날 밤 나는 결정했다. 결혼식을 취소한다. 하지만 고백부터. 가족 모임. 호텔 스위트룸. 여러분, 이 모든 게 거짓이었어. 침묵. 수진이 유혹. 안 했어. 사진 조작, 제보 가짜. 복수는. 진짜 복수가 아니었어. 민준 오빠가 뭐, 라고 했다. 수진이가 전니이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계속했다. 민준 오빠, 당신 바람은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가족, 여러분의 배신이 더 아팠어. 그래서 이 연극을 엄마가 울었다. 우리 잘못이야. 아빠가 용서해. 지은아 언니들이 나를 안았다. 큰언니, 미안. 이익만 봤어. 둘째, 치료. 같이 가자. 셋째, 사랑해. 하지만 민준 오빠는 분노했다. 너 미쳤어. 나 인생 망쳤어. 그는 달려나갔다. 수진이가 뒤따랐다. 오빠, 기다려. 그들이 떠난 후 우리는 포옹했다. 화해. 아직. 하지만 균열이 메워지기 시작했다. 화해는 쉽지 않았다. 결혼식은 취소됐지만 상처는 남았다. 나는 혼자 아파트에 틀어박혔다. 가족의 메시지, 지은아,
나와 하지만 나는 나오지 않았다. 내 안의 목소리, 이게 끝? 진짜 복수 안 했어. 연극이었지만 그 속에 진짜 고통이 있었다. 민준 오빠의 마지막 메시지, 너 때문에 다 잃었어. 후회할 거야. 그 후 민준 오빠의 반격이 왔다. 그는 언론에 제보했다. 전 약혼녀의 광기. 가족 파탄 기사가 나왔다. 우리 가족 이름이 실렸다. 로펌, 병원, 은행. 큰언니의 클라이언트가 떠났고 둘째 언니의 평판이 떨어졌다. 셋째는 직장에서 압박. 엄마 아빠는 이웃의 시선에 시달렸다. 가족이 다시 모였다. 이번엔 내 아파트. 지은아, 이게 다 내 탓이 아니야. 우리도 잘못 엄마의 말, 하지만 나는 자니? 이게 공정한 대가야, 라고 했다. 공정. 이제 의심됐다. 수진이가 찾아왔다. 언니, 오빠. 자살했어요, 뭐. 내 세상이 무너졌다. 거짓말, 하지만 병원 소식. 민준 오빠, 약 과다 복용. 병실에서 그는 깨어났다. 지은아. 왜, 그의 눈물. 나는 무너졌다. 오빠. 미안, 진심이었다. 이 복수가 그의 죽음을 불렀다. 수진이가 졌니, 이제 그만. 우리 다 파괴됐어, 라고 했다. 그녀의 포옹. 따뜻했다. 가족은 변했다. 큰언니가 로펌 그만두고 나와 상담소를 열었다. 트라우마 전문 둘째 언니가 가족 치료 시작하자라고 했다. 셋째가 혜진 누나와 화해, 과거 용서, 엄마 아빠는 여행 갔다. 우리 다시 시작. 하지만 내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 타겟, 나 자신. 나는 거울을 봤다. 이게 내가 원한 거야, 공허. 나는 일기를 썼다. 이 모든 이야기. 언니, 이 소동이 황당했지? 하지만 그 속에 진실이 있었어. 민준 오빠는 회복됐다. 그는 지은아, 용서해. 나도 용서받고 싶어, 라고 했다. 우리는 친구가 됐다. 이상한 우정. 수진이와 생명 복수 클럽지라고 불렀다. 웃었다. 시간이 흘렀다. 1년 후, 나는 작가가 됐다. 이 이야기를 책으로. 제목. 황당한 가족 소동 출간 파티에서 가족이 왔다. 언니들이 자랑스러워 라고 했다. 민준 오빠와 수진이도. 축하해, 그들은 결혼했다. 초대받았다. 파티 후, 나는 언니와 산책했다. 언니, 그때. 미안, 그녀가 자니? 내 덕에 깨달았어, 라고 했다. 복수는 파괴가 아니라 재생이었다. 불가능한 결말. 하지만 현실. 나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불빛. 밝았다. 내 인생처럼. 복수의 끝은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 하지만 가끔 칼을 들었던 그날 꿈을 꾼다. 케첩이 가짜 미소. 그 꿈에서 깨면 나는 웃는다. 황당했지? 하지만 그게 우리 이야기야.